안녕하세요. 백성철학에서입니다. 오늘은 자키퍼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아직도 자키퍼에 업데이트를 해야 될 내용도 좀 많은데 아직 정부에서 자키퍼 2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인을 안 해준 부분도 있어서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과 회사의 청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리퀴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어카운턴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제가 이쪽에 경험도 있고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고객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리퀴데이터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는 청산을 하고요. 개인은 파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liquidation, 이게 청산이라고 그러죠. 청산을 하고요. 개인은 bankruptcy를 파산이라고 그러죠. 개인은 파산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청산, 개인은 파산을 하고요. 영어로는 회사는 liquidation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를 liquid는 무슨 말인가요? 액체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이런 고정자산들이나 회사에 있는 것들을 유동자산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게 회사의 리퀴데이션이고요. 개인은 파산은 이게 영어로 bankruptcy인데요. 제가 오늘 좀 찾아봤더니 bank라는 게 이제 유로피언 언어로서 탁자를 설명했대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탁자에다가 돈을 막 쌓아놓고요.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됐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뱅크라는 은행이라는 데가 유래가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탁자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런 그 탁자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bankruptcy라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요새 이제 보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보고 듣고 그 전에도 이제 보고 들은 그런 방향은요. 이제 비즈니스를 보통 경영을 하시다가요.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이게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랜드로드한테 렌트가 좀 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금액이 제때 안 가고요. 종업원들 급여랑 이거는 안 해주면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슈퍼애뉴에이션이 조금 이제 연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에 GST랄지 PAYG 이런 금액이 연체가 되세요. 보통은 대부분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다 모여서 금액이 이게 모이거나 되면 이게 금액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커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서 비즈니스가 계속 조금 안 좋아지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셔요. 마지막까지 버텨서 은행에서 옵셋 어카운트에 자기 집이 있으시면 거기서 돈을 빼서 비즈니스에 또 넣으시고 또 다른 데서 론을 해가지고 아니면 개인 돈을 해가지고 비즈니스에 계속 인풋을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비즈니스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3의 업체죠. 그러니까 뭐 국세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플라이어가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크레디트들이 신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임명된 파산 관리인일지 리퀴데이터가 선임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닥쳐서 이제 VA라고 그래요. Voluntary Administration이라고 진행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조금 늦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는 리퀴데이션 하고요. 회사에 있는 모든 고정재산과 자산을 한 풀에 넣어요. 그래서 이퀴프먼트도 팔고 회사의 다른 재산을 다 팔아서 캐시화 시키는 거죠. 리퀴드 시켜서 한 풀에 다 넣고요. 그 풀 안에서 이제 이 회사에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을 declare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creditors meeting이라는 거거든요. creditors meeting을 하면 이제 나 저 회사에 돈 받을 거 있어요. 이렇게 다 손을 들어요. 저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균등하게 ATO 포함해서요.
균등하게 나눠갔고요. 그 다음에 균등하게 나눠갔지 않고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담보가 있는 사람들, 그러거나 금액이 아주 큰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 균등하게 나눠간다니까. 그 다음에 캐치는 리퀴데이터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 리퀴데이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리퀴데이션 하면 그 회사가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유동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봐요. 그래서 자기 피를 먼저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이제 리퀴데이션을 했는데 한 10만 불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리퀴데이터 피가 한 6만 불 경우 제가 봤거든요. 6만 불 먼저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4만 불이 남았잖아요. 그 4만 불에 대해서 모든 크레디트를 디클레어 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100불을 받아야 되는데 한 10센트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리퀴데이션이고요. 기본적으로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파산의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디렉터가 거의 대부분 경우에 이제 퍼스널 개런토를 하세요. 그러니까 렌트비도 그렇고 서플라이어도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PAYG, GST, 수보 같은 경우는 다 디렉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리퀴데이션을 하게 되면요, 보통 디렉터 분들도 뱅크럽시를 같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디렉터분이 뱅크럽시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요, 디렉터분이 뱅크럽시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디렉터분도 이제 향후 5년간 회사의 디렉터를 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BN 내는데도 좀 제약이 생기고요. 향후 5년간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제약이 생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셀러리 웨이지를 받는 그런 종업원은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도 일정 정도 금액 이상을 버시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또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산과 청산을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이것도 이게 하나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이런 설명을 좀 보시고 주위의 회계사 분들이랑 상담을 하시고 리퀴데이터 분하고도 상담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